혹시 요즘 마트나 편의점 갔다가 종량제 봉투 사려고 했는데 텅 비어있는 매대만 멍하니 보고 그냥 돌아온 적 없으세요? 갑자기 전국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완전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SNS 같은 데 보면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맨날 쓰던 그 흔하디 흔한 쓰레기 봉투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텅 빈 매대,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물건이 잠깐 떨어졌네?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서 돌아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종량제 품귀 현상은요, 사실 원인이 딱 하나가 아니에요.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벌어지는 국제 분쟁,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 변화, 또 그 소식을 들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까지, 이 세 가지가 정말 절묘하게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동시에 터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인부터 한번 보실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폴리에틸렌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쓰는 그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핵심 원료예요. 근데 이 폴리에틸렌은 나프타라는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오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 동네 마트의 문제가 사실은 전 세계적인 문제랑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흐름도를 보시면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 멀리 중동에서 일어난 분쟁이 말 그대로 나비 효과처럼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의 편의점 매대까지 영향을 준 거죠. 국제 공급망이 흔들리니까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막 치솟고요. 이걸로 봉투를 만들어야 하는 국내 업체들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정말 확 와닿죠. 불과 한 달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많게는 50%까지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버린 거예요.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거 봉투를 한 묶음 만들 때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야말로 아찔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이 해외에서 시작된 공급의 문제였다면 이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 안의 정책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뭐냐면 올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활 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됐거든요. 물론 환경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조치였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땅에 바로 묻질 못하게 되니까 지자체들은 이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훨씬 많이 드는 거죠. 당연히 처리 비용이 확 늘어났고요. 그럼 이 늘어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인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퍼즐 조각,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자재가 없어서 봉투 공급이 줄어든다더라 하는 뉴스랑 곧 봉투 가격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합쳐지니까 수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이 한 문장이 번개처럼 스친 거죠. 오르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지금 당장 사둬야겠다. 와, 이 숫자를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의 이 불안감이 행동으로 딱 옮겨갔을 때 얼마나 큰 힘을 갖게 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평소보다 무려 3배에서 5배나 되는 엄청난 수요가 한순간에 시장으로 확 몰려든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들 수 있는 양은 이미 줄어들고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갑자기 몇 배로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전국의 매대들이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고요.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일부 마트에서는 한 사람당 한 묶음만 사가세요 하는 극약 처방까지 내놓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왜 이런 혼란이 벌어졌는지 그 복잡한 세 가지 원인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공식 발표를 통해서 팩트가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공식 입장은요, 이거 대란 아니다 이거예요. 언론에서 대란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심각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신하는 근거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보시면 좀 안심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는 별개로
이미 전국의 지자체들은 평균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치에 해당하는 물량을 창고에 충분히 쌓아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동네 마트에 봉투가 없다고 해서 나라 전체의 봉투가 동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재고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안정화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재고를 계속 꼼꼼하게 관리하고 근본적인 원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 원료 사용을 늘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값을 올리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서 이 사태의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핵심은 과연 뭘까요? 결국 이번 일은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불안이라는 심리와 데이터라는 현실 사이의 엄청난 차이. 우리는 큰일 났다, 대란이다 하면서 사재기에 나섰지만 막상 객관적인 현실 데이터를 까보니까 어때요? 재고는 충분하고 이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일 뿐이다. 이거였던 거죠. 이번 종량제 봉투 소동,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말 의미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외부의 정보와 작은 충격이 우리 마음속 불안을 어떻게 증복시켜서 이렇게 거대한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줬잖아요. 이 소동이 잠잠해지고 나면 우리의 다음 불안은 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